파리, 사랑과 빛과 꿈의 도시. 하지만 그 우아한 거리 아래 어둡고 조용하며 영원한 또 다른 세계가 잠들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뼈와 기억의 제국, 파리의 불가사의한 지하 묘지입니다. 이중도시, 위쪽 파리와 아래쪽 파리. 파리는 대조로 이루어진 도시입니다. 지상에서는 카페 쇼윈도, 센강에 빛이 반사됩니다. 따뜻한 크루아상과 프랑스 향수 냄새가 공중에 떠다니고 연인들은 에펠탑 아래에서 손을 잡고 걷습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움의 광경 바로 아래에는 조용하고 차가우며 거의 잊혀진 또 다른 파리가 존재합니다. 웃음소리가 메아리로 변하고 사랑이 영원한 침묵으로 바뀌는 거대한 미로가 대로 아래로 뻗어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색깔도 태양도 시간도 없습니다. 오직 돌, 습기, 그리고 수백만 개의 뼈만 있을 뿐입니다. 인간 두개골 기둥으로 지탱되는 끝없는 복도는 예술 제국 아래 죽음의 제국입니다. 사랑의 도시가 거대한 공동묘지 위에 놓여 있다는 것을 상상하기 어렵지만 바로 이러한 이중성, 즉 삶과 죽음, 빛과 어둠이 파리를 그토록 매혹적으로 만듭니다. 지하묘지의 탄생. 18세기 말 파리는 보이지 않지만 끔찍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공동묘지가 너무 과밀해져 시체가 썩기 시작하고 지표면으로 떠올랐습니다. 부패한 냄새가 집을 침범하여 공기와 물을 오염시켰습니다. 전염병이 만연했고 도시 전체의 두려움과 메스꺼움이 퍼졌습니다. 그때 파리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 기발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뼈를 덴퍼 로추로 지구 아래에 폐쇄된 오래된 지하 광산으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1786년에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은 천으로 덮인 마차가 밤에 도시를 가로질러 장례가를 부르는 수도승들의 호의를 받으며 이동했습니다. 그것은 조용하고 끝없는 행렬, 죽음의 행렬이었습니다. 점차적으로 수백만 명의 파리 시민이 지하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구상에서 가장 으스스한 장소 중 하나를 탄생시킨 공중위생 조치였습니다. 뼈 이전, 으스스한 의식. 거의 2년 동안 파리는 숨겨진 장례식을 경험했습니다. 밤에 가족들이 잠든 동안 뼈를 실은 마차가 다리와 좁은 거리를 건넜습니다. 각 정류장은 도시의 한 조각에 대한 마지막 작별을 의미했습니다. 어두운 터널에서 횃불을 든 노동자들은 두개골, 경골, 대퇴골을 쌓아 거의 예술적인 정확성으로 유골을 정리했습니다. 일부 시체는 여전히 찢어진 천에 쌓여 있거나 머리카락 조각이 남아 있었는데 이는 과거 삶의 연약한 추억이었습니다. 철이 돌에 부딪히는 소리와 기도 소리가 강한 석회 냄새 및 죽음과 섞였습니다. 아무도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존중심이 있는 일이었지만 시급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부패의 혼돈을 길들이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 하나하나씩 오래된 광산 터널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도시 아래 숨겨진 죽은 자들의 도시로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의 건축. 19세기 엔지니어들이 뼈를 재배치하기 시작했을 때 공포는 예술로 변모했습니다. 벽은 두개골과 대퇴골 모자이크로 변했고 거의 수학적인 정확성으로 배열되었습니다. 해골 십자가, 뼈 재단, 메멘토 모리 또는 여기 영원한 안식이 있다 와 같은 라틴어 문구는 모든 아름다움이 일시적이라는 것을 각 방문객에게 상기시켜줍니다. 침묵은 너무 깊어서 물방울 소리가 교향곡처럼 들립니다. 섭씨 14도의 일정한 온도와 돌의 미네랄 냄새는 최면적이고 거의 신성한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그곳을 걷는 것은 두려움과 경외심이 뒤섞인 죽음의 사원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상한 점은 그 많은 어둠 속에서 평화로움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지하 묘지가 역설적으로 파리에서 가장 고요하고 진실한 심장인 것처럼 말입니다.
말하는 침묵. 지하 묘지 안에서는 시간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소리와 서두름이 있는 위의 세계는 더 이상 존재하지 하지 않습니다. 유일한 소리는 뼈 위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뿐인데 마치 수세기가 아닌 초를 재는 시계와 같습니다. 어둠은 너무 짙어서 살아있는 듯 감이 들어오는 사람과 함께 숨을 쉽니다. 공기는 차갑고 습하며 돌, 먼지, 기억이 섞인 냄새가 납니다. 많은 방문객들은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느낀다고 말합니다. 마치 감시당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림자는 등불 아래에서 춤을 추고 때로는 터널이 끝나는 곳과 상상이 시작되는 곳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말하는 침묵의 종류입니다. 전염병, 사랑, 전쟁에 대한 말 없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각 해골은 우리 모두가 같은 운명을 공유하고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다시 쳐다보는 것 같습니다. 그 아래에서 인류는 본질, 즉 먼지, 뼈, 영혼으로 축소됩니다. 무서운 숫자. 파리 지하 묘지는 300km가 넘는 터널로 뻗어 있지만 극히 일부만 일반에 공개됩니다. 그 아래의 온도는 일정하며 약 섭씨 14도이고 습도는 두 번째 층처럼 피부에 달라붙습니다. 6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유해가 도시 아래에 묻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600만 개의 이야기, 600만 개의 익명의 운명입니다. 왕과 거지, 시인과 군인의 뼈가 구별 없이 섞여 있습니다. 바닥은 고르지 않고 발걸음 소리가 속삭임처럼 울립니다. 파리에 대해 생각할 때 조명, 에펠탑, 사랑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충분히 깊이 파고들면 카페와 박물관 아래에서 잠자고 있는 죽음의 바다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말 그대로 죽은 자 위에 세워진 도시이며 어쩌면 그것이 파리의 영혼을 불어넣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숨겨진 비밀. 탐험되지 않은 터널. 카타콤베의 극히 일부만이 지도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나머지, 즉 빛도 공기도 없는 좁은 통로수 킬로미터는 탐험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더 깊숙이 내려가는 터널이 있는데 그곳의 바닥은 진흙으로 덮여 있고 어둠이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일부 도시 탐험가들은 이상한 상징으로 가득 찬 비밀방과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될 그림들을 발견했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누군가가 들어오는 것을 막고 싶어 한 듯 돌로 막힌 통로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미로와 같고 숨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카타콤베가 하나의 유기체와 같다고 말합니다. 즉,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오랫동안 침묵하면 다시는 햇빛을 보지 못한 사람들의 이름을 뼈가 속삭이는 것을 들을 수 있다고 맹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하세계, 탐험가, 카타필. 금지에도 불구하고 카타필이라는 비밀 파리 시민 집단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수구, 버려진 지하철역, 잊혀진 지하실에 숨겨진 입구를 통해 카타콤베로 내려갑니다. 그들에게 지하세계는 일상에서 벗어난 피난처이자 현대세계의 감시로부터 자유로운 공간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양초로 밝힌 채 지하 파티, 미술 전시회, 심지어 영화 상영회를 조직합니다. 뼈 사이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음악가, 습한 벽에 그림을 그리는 예술가도 있습니다. 산소 부족, 붕괴, 출구 없는 미로와 같은 위험은 매력의 일부입니다. 그곳은 그림자와 메아리로 이루어진 평행한 파리이며 시간이 존재하지 않고 자유가 절대적인 곳입니다. 죽은 자 사이에 각 발걸음은 역설적으로 삶의 행위이며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이 탐험가들은 뼈 사이에서 그토록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지하 경찰. 아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파리에는 지하를 순찰하는 특별 경찰 부대인 카타콤베 여단이 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금지 구역에서 침입,
파괴 행위, 불법 파티를 막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복도, 모든 교차로를 알고 있으며 때로는 잊고 싶은 것들을 발견한다고 합니다. 길 잃은 탐험가의 시체, 이상한 유물, 아무도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는 벽에 새겨진 글귀. 침묵은 무겁고 가장 경험이 많은 경찰관조차도 오싹함을 느낀다고 인정합니다. 2004년 여단은 카메라, 발전기, 수십 개의 좌석이 갖춰진 방을 발견했습니다. 즉, 팔레드샤이오 아래에 지어진 비밀 영화관입니다. 아무도 누가 만들었는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그 전설은 더욱 커졌습니다. 파리 아래에 살고 있는 지하 사회가 있으며 보이지 않고 어쩌면 아스팔트 위를 걷는 사회보다 더 현실적일지도 모릅니다. 파리의 도시, 전설과 유령. 시간이 흐르면서 파리의 지하에는 이야기가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방문객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 혼자 움직이는 그림자, 막다른 터널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검은 옷을 입고 뼈 기둥 사이에 서서 조용히 지켜보는 형체를 보았다고 맹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카메라는 이상한 간섭, 깜박이는 빛, 우연히 녹음된 속삭임을 기록합니다. 가장 잘 알려진 전설 중 하나는 1990년에 촬영 장비를 가지고 지하 묘지로 들어갔다가 다시는 나오지 않은 남자에 대한 것입니다. 그의 거친 숨소리와 어둠 속에서 필사적으로 달리는 모습이 담긴 테이프만 발견되었습니다. 진실인지 허구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그곳으로 내려갈 때마다 한 가지 확신을 가지고 갑니다. 지하 묘지는 비어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눈과 목소리가 있으며 누군가가 들어주기를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파리의 심장과 죽음의 심장. 지상에서 파리는 사랑, 음악, 빛으로 맥동합니다. 아래에는 뼈와 메아리로 만들어진 차갑고 조용한 또 다른 심장이 맥동합니다. 시인과 연인에게 영감을 준 도시가 세계에서 가장 큰 납골당을 품고 있다는 것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지하에서 낭만주의는 성찰로 변합니다. 꽃 향기는 젖은 돌 냄새로 바뀌고 키스 소리는 멀리서 물이 떨어지는 소리로 대체됩니다. 죽음과 아름다움은 동전의 양면처럼 공존합니다. 아마도 이것이 파리가 그토록 매혹적인 이유일 것입니다. 사랑과 끝이 함께 간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심장이 삶의 심장 아래에서 뛰고 있으며 이 이중성이 영원함의 비결입니다. 파리는 죽음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예술로 승화시킵니다. 여성들과 어둠의 아름다움. 지하 묘지에는 여성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전설이고 어떤 것들은 도시 기록 보관소에서 잊혀진 조각들입니다. 전염병이 돌 때 죽은 자들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 터널로 내려갔다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은 수녀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으스스한 미학에 매료되어 그곳에서 영감을 구한 예술가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마치 죽음에서 순수한 아름다움을 발견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자유, 침묵, 자기 자신을 찾아 지하를 탐험하는 현대의 지하 애호가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지하 묘지는 묘지가 아니라 거울입니다. 해골 사이에서 그들은 용기를 얻고 두려움에 맞서고 어둠이 빛의 한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위험에 맞서고 지하를 시로 바꾸는 여성들입니다. 예술과 죽음. 지하 묘지에서 영감을 받은 예술가들. 파리 지하 묘지처럼 많은 예술가에게 영감을 준 곳은 세계에 거의 없습니다. 작가, 사진작가, 화가들은 그곳으로 내려가 그들이 인간의 벌거벗은 진실이라고 부르는 것을 찾았습니다. 빅토르 위고는 터널에 대해 썼고 보들레르는 터널을 무의식의 완벽한 은유로 보았습니다. 1960년대에는 초현실주의 그룹이 뼈 사이에 비밀 전시회를 열어 촛불과 연기로 밝혔습니다.
사진작가 로베르 두아노는 해골벽에 시적인 이미지를 포착했으며 현대 밴드는 그곳에서 뮤직비디오를 녹화했습니다. 각 세대는 그곳에서 자신의 고통의 거울을 봅니다. 지하 묘지에서 예술은 장식이 아니라 생존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부조리에 의미를 부여하려는 인간의 시도입니다. 파리는 항상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움은 종종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에서 태어납니다. 공포 관광. 오늘날 지하 묘지에는 연간 5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방문합니다. 이전에는 뼈 저장소였던 곳이 관광 명소로 변모했습니다.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곳입니다. 밖에는 줄이 늘어서 있고 전 세계의 관광객들이 휴대폰과 오디오 가이드를 들고 미지의 세계를 마주할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멈춰라. 이곳은 죽음의 제국이다. 라는 문구가 새겨진 철문을 건너면 웃음소리가 사라집니다. 분위기가 바뀝니다. 내부에서는 침묵이 지배하고 각 발걸음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상기시켜줍니다. 관광은 영적인 경험으로 변모합니다. 사람들은 다르게 나옵니다. 더 조용하고 삶과 죽음 사이의 경계가 물방울 소리처럼 희미하다는 것을 더 의식합니다. 방문 규칙. 금지된 것과 위험한 것. 지하 묘지는 일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만 존중이 필요합니다. 뼈를 만지거나 조각을 제거하거나 공식 경로에서 벗어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고 길을 잃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휴대폰 불빛에 의지하여 터널에서 며칠 동안 실종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질식사했고 어떤 사람들은 결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가이드들은 파리지하가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침수된 터널, 불안정한 통로, 끝없는 우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은 신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심리적인 것입니다. 어둠은 환각을 일으키고 침묵은 두려움을 증폭시킵니다. 준비 없이 들어간 사람은 자신의 정신이 무너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 묘지를 방문하는 것은 단순한 산책이 아니라 인간 무의식으로의 상징적인 하강입니다. 그 아래에서 진정한 적은 죽음이 아니라 죽음이 우리 앞에 들고 있는 거울입니다. 심리적 영향. 세상에 카타콤만큼 강렬한 감각을 불러일으키는 곳은 드물다. 그곳에서는 공포와 매혹이 뒤섞이고 방문객은 돌덩이 1세제곱미터마다 압축된 세월의 무게를 느낀다. 뇌는 합리화하려 하지만 몸은 반응한다.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숨이 가빠지고 냉기가 뼛속까지 스며든다. 마치 생존 본능 자체가 깨어나는 것 같다. 많은 이들이 그 경험을 내면으로의 잠수, 즉 우리가 부정하려 애쓰는 유한성과 맞서는 것이라고 묘사한다. 어떤 이들은 두려움이었는지 감사함이었는지 알지 못한 채 눈물을 글썽이며 침묵 속에 그곳을 나선다. 카타콤은 죽음을 보여주는데 그치지 않고 죽음을 만질 수 있고 인간적이고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만든다. 그리고 지상의 빛으로 돌아올 때 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생생하게 느껴진다. 아마도 시면을 바라본 사람만이 빛의 가치를 이해하기 때문일 것이다. 대조. 위의 태양과 아래의 어둠. 파리는 대조의 도시다. 위로는 황금빛 태양이 쇼윈도와 센 강에 반사되고 아래로는 영원한 어둠이 지배한다. 연인들은 룩셈부르크 정원에서 키스하지만 미터 아래에서는 뼈들이 침묵 속에 쌓여 있다. 삶과 죽음 사이에 이러한 균형이 파리를 특별하게 만든다. 빛은 그림자가 존재하기에 그토록 밝게 빛날 수 있다. 카타콤은 파리의 땅 위를 걷는 모든 발걸음이 역사, 그리고 이미 사라진 수백만 명의 삶 위를 걷는 발걸음이기도 하다는 것을 상기시켜준다. 교회 종이 울리고 카페에서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동안에도 지하 도시는 여전히 그 자리에 부동자세로 서서 지켜보고 있다. 파리는 마치 이중 거울과 같다.
아름다움을 보여주지만 공포를 간직한다. 그리고 아마도 이러한 이중성이 파리를 영원하게 만드는 것일 것이다. 사랑과 부패 사이에 불가능한 조화 말이다. 파리로 돌아가 몽파르나스나 생미셸 거리를 걸을 때 당신의 발밑에는 모든 돌과 모든 꿈을 지탱하는 뼈들의 제국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빛의 도시는 어둠과 공존하는 법을 배웠기에 그토록 밝게 빛날 수 있는 것이다.